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참 고약한 관절염이에요. 젊은 여성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걸릴 수 있는 관절염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선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고 퉁퉁 붓고 특히 아침에 뻣뻣한 게 상당히 오래가요. 그러다가 관절염이 펴지면서 다리, 손, 무릎, 발 이런 데까지 다 퍼집니다. 그래서 점점 심해지면은 손의 모양이 다 뒤틀리고요. 무릎도 상당히 나빠지고 발도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점점 걷지 못하시게 되고요. 결국에는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되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의 관절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폐, 우리의 심장,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에 걸리고 심부전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의 척추 등도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무서운 관절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요. 거기서 이게 자가 면역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면역 시스템이 잘못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을 공격하고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문제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의 관절을 공격하고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장기들을 공격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자가 면역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줘요. 그 약의 대부분이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꾸준히 쓰다 보면은 증상이 통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병이 진행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어떨 때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여성분은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도 벌써 휠체어 신세를 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약들은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요, 당뇨에 걸릴 수 있고요,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다공증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염에 걸린 자체로 골다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씀으로 인해서 그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심각한 부작용들이 올 수 있습니다. 폐가 망가지고요, 우리의 간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것을 자가 면역증으로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의 한 단계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보고 이 병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세포를 공격하고 우리의 관절을 공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왜 우리의 세포가, 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작동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나쁜 영양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쁜 영양, 즉 화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쁜 음식들, 튀김류, 그리고 불에 지지고 볶은 음식들, 그리고 육류,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러한 식품들이 들어와서 항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단백질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은 그 단백질의 물질의 힘을 받아서 치료를 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약에 의존하고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그 새로운 단백질 물질이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자꾸만 오작동을 하게 되고요, 헷갈리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균형진 영양입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균형진 영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작용들을 해요. 그때 곳곳에 이 작용을 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양소들이 칼슘과 비타민과 효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영양소가 오메가3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의 T임파구, B임파구, 그리고 대식세포, 이 세 면역세포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B임파구와 T임파구와 대식세포가 비타민과 칼슘과 효소가 없이 계속 있을 때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식세포는 특히 우리의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가 뭐 특별한 병이 없을 때라도 우리 몸에서는 몇백억 개의 면역세포들과 때로는 천억 개 이상의 면역세포들이 매일 일을 합니다. 이때 이 면역세포들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요. 그러면은 빨리 이 대식세포들이 가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오메가3가 모자라면은 이 대식세포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균형진 영양을 위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되고요. 효소와 비타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살아있는 칼슘, 살아있는 비타민, 그리고 효소를 먹어야 됩니다. 오메가3 또한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먹기 위해서 정제된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소와 생채소, 생과일,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씨앗들, 그리고 생미역, 그리고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오작동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전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혈액에 독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쁜 음식들, 즉 고기, 튀김류, 불에 볶고 지진 음식들, 가공 음식들을 먹으면은 우리의 혈액 속에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와 유리기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피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혈액을 점점 오염시킵니다. 이때 우리의 혈액은 점점 산성화가 돼 가요. 그리고 산성화가 돼 갈 때 우리의 적혈구들이 탁탁탁탁 서로 딱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피를 끈적끈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증이 계속 더해지면 혈전이 생겨서 그 조그만 혈전들이 우리의 모세혈관을 막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영양분이 부족한 혈액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이 허덕이고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혈관까지 막혀서 충분한 그나마도 조그만의 혈액조차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세포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 상태가 쭉 유지되면은 우리의 뼈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에 영향을 끼치면은 처음에 골 감소증이 오겠죠. 그리고 골 다공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증세가 바로 골수에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때 우리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골수가 피해를 입기 시작하면은 면역 시스템은 점점점 저하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악화되어 있는 면역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영양과 균형진 영양으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보는 자가 면역증, 즉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역세포들의 오작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장 건강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 건강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쁜 식생활로 인해서 혈액에 독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간 기능이 약화가 돼요.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소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그리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되게 그냥 무시하고 계속 나쁜 식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 안에 계속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간이 점점 나빠지고 간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해야 될 음식들이 장에서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宿변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계속 우리 장 안에서 독을 스멀스멀 내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독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간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간을 더 나쁘게 합니다. 악순환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혈액은 점점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숙변으로 인해서 염증과 독소로 고통받을 때 우리 장에는 어마어마한 면역 기관들이 있습니다. 임파절들이 우리의 장벽에 정말 많아요. 이 면역 세포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다시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독소들이 많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모세혈관을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럴 때라도 치료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치료를 점점 안 합니다. 원인 치료를 점점 하지 않고 약에 의존해서 현상 치료만 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인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핏줄이 점점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 생긴 모세혈관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혈관이 많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이 점점점 산소도 없고 영양이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병이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망가지고 부식된 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뼈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그쪽으로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양분도 없고 게다가 혈액도 없으면 이 세포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뼈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빠른 진행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젊은 여성분들이 걸릴까요?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진 때문이에요. 유전자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태어나실 때부터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유전자도 혈액을 해독하고 장을 해독하면 이 유전자가 바뀝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혈액 안에 있는 독소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 안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칼슘이에요. 이 살아있는 칼슘은 아주 강력한 알칼리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염된 혈액, 즉 산성화된 혈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시 정화시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성의 혈액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이 살아있는 칼슘을 대량 공급해 줘야 됩니다. 즉 생채소를 아주 대량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과일들을 특히 레몬을 드셔서 우리의 혈관을 같이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혈액의 독소가 제거가 되고 우리의 막혔던 혈관이 점점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장 청소입니다. 우리의 장의 염증과 우리의 숙변이 우리의 몸에 어마어마한 독소를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장과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바로 숙변 제거입니다. 우리가 레몬을 마시고 레몬물을 써서 관장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한 장 청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부작용도 없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점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다시 재생시켜줘요. 우리의 깨끗해진 혈액이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우리의 골수로 갑니다. 그래서 골수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골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백혈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백혈구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균형진 영양 80% 이상의 생채식과 생과일과 좋은 씨앗들, 그리고 좋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좋은 식물성 지방, 그리고 견과류 등을 계속해서 섭취해주면은 이 상태가 쭉 유지되면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35살쯤 되는 미국의 어떤 여성분을 봤어요. 이 여성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20대 후반부터 알기 시작하시면서 병의 진행 속도가 아주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의사를 한 20번 정도 봤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의사들이 한 말이 당신은 40 되기 전에 휠체어에 앉을 것이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시다가 이 해독과 균형진 영양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1년 넘짓 하실 때 그분은 항상 쓰시던 목발을 더 이상 쓰시지 않게 됐고요.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분은 뛰어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당하시는 여러 환자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방법으로 해독을 하고요. 균형진 영양을 쭉 공급해 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과 왜 우리의 면역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내가 이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주제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